네. 네. 이제는 박병창 이사님이 또 오늘 네. 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시간입니다. 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BBC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은 조금 빠졌고요. 9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9일 만에 하락했고요. 뭐 0.6, 0.9, 0.8 빠졌는데요. 오른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중에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상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견조하다 이번 주 내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차트 한번 볼게요. 먼저요. S&P 500의 주봉입니다. 이번 주에 시황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큰 양봉을 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봉을 연속적으로 주면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의 상황인가를 볼 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면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음봉이죠.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강하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번 주는 그냥 지난주에 급등했기 때문에 눈치 보기 해가면서 그냥 있었던 그냥 한 주예요. 네. 별거 아닙니다. 이번 주 사실. 다음 주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뭐가 나올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 정도이지 이번 주에는 그냥 등락만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내려오면서 그나마 좀 버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IMF 컨퍼런스에서 현재 금리 인플레이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큼 충분히 높다고 할수 없다. 그 동안에는 이제 공급단의 인플레이션 부분을 많이 이제 신경을 썼는데 총수요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래서 나스닥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도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뭐 완화적 발언을 할 거라고 뭐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뭐 비슷한 얘기들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0.26 정도 뭐 소폭 하락을 했고요. 182달러에 있고요. 엔비디아는 장중에 한 3% 올랐다가 플러스 0.83으로 끝났습니다. 중국의 맞춤형 칩을 개발해서 이제 공급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469달러를 갔고요. 어제 HSBC에서 테슬라에 좀 좋지 않은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테슬라는 5% 정도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은 1.78% 하락 상승했는데요. 이걸 좀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주요 종목의 두 종목을 반드시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는 애플이죠. 얘가 이걸 깨고 내려가면 이거는 시장이 올해 장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꽤 많이 위로 올라가 있죠. 여기서부터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장을 주도했던 엔비디아는 신고가에 또 다시 그래서 가는 이제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대박이구나. 네, 이걸 보면은 하방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심리가 좀 작용이 된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주 급등으로 인해서 하방에 대한 안정감은 생겼지만 또 단기적으로 연속적인 급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길주 위주로 반등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요. AMD입니다. 사실은 지난주 이번 주에 가장 큰 폭으로 길주에서 움직인 것은 AMD였습니다. AMD가 보시면은 이 양봉은 굉장히 큰 양봉을 만들면서 움직였다는 게 조금 달라진 거고요. 우리 시장이 좀 옮기가 준 거고요. 또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사실 AI 칩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차트가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삼성전자겠죠. 그러네요. 삼성전자 7만. 72,500원. 72,500원. 그거네. 예, 그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게 75달러 요 위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이 박스권에서 상당 부분에 갔다가 지금 되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돌파하는지가 이제 향후에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움직임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도 말씀을 삼성전자 외국인이 좀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23 정도, 강보합 정도 쭉 소폭 올랐고요. 코스닥은 1% 정도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월요일 날 급등했잖아요. 공매도 금지 반영하면서 월요일 급등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뭐 2차 전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어제 코스피는 소폭 반등을 좀 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선물을 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옵션 만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상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23인데 코스닥이 떨어진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약세였던 2차 전지가 이제 주도하면서 코스닥을 끌어내린 부분도 좀 있었지만 어제는 좀 반등 시도를 했어요. 플러스 냈다라는 건 아니고요. 하락폭이 컸다가 이제 앞판에 다시 줄어들면서 조금 회복하면서 끝났더라고요. 회복하면서 그러니까 빠지면 슈커버가 들어오는 게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반등을 좀 하는 모습은 좀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 다른 악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뭐냐면 파두가 파두? 예, 파두라는 기업은 그냥 간단히 이렇게 제가 적어왔습니다. 가로 쳐서요. AI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 설계 기업 페미스 기업인데 이게 8월에 상장했어요. 특례 상장으로. 우리나라에 코스닥에. 예. 이게 시가총액 1.5조. 어이구야. 1.5조로 상장하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에서 53,000원에 목표 주가 나오고 막 그랬던 종목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실적이 3억 불이고요. 반년 매출이 이익이 아니고 매출이 4억인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매출이 4억이요? 예. SK 하이닉스의 이 기술이 들어가면서 SK 하이닉스의 AI 칩, HBM에 들어가는 기술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 제가 몇 군데 물어봤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냐 할 정도로 확인할 정도로 이걸 좀 물어봤는데 뭐 다들 이렇게 확인이 지금 되고 있어요. 도처의 폭탄이야 요즘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지금 한가 갔거든요. 이제 그러니 이거 지금 그동안에 좀 기술주와 반도체 분위기가 좀 좋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중소형주가 같이 빠지는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근데 이게 연동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어제 같은 경우에 분위기로 연동한 것 같고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이긴 해요. 근데 뭐가 이게 문제냐면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요.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1조 5천억에 상장을 해서 SK 하이닉스와 거래해서 향후 성장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매출 4억. 지금 이제 보도에 뉴스에 보면 무슨 슈퍼마켓 하나뿐이 안 나는 매출이 안 나냐 이렇게까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사가 많이 났네 보니까. 그렇죠, 많이 나왔죠. 반년 동안 4억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출 이익도 아니고. 어제 매출. 시끄러웠어요 이게 되게. 근데 이게 사실이면 뭐 하중가 계속되고 막 그러면 또 저 증권회사 미순이 뭐 또 이런 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와 거래가 앞으로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튼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저도 뭐 갖고 있지도 않고 하니까 뭐 이걸 뭐 변론하고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미래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이 기술력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 아무튼 봤더니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랑.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이 근데 이제 그게 스타트업 신도 그렇고 상장사도 그렇고 매출 의존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한 군데나 두 군데 매출이 몰빵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납품 관계에 있는 회사들은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그거 틀어지면. 네, 저도 예전에 그 비상장 투자를 2000년대 초반에 했는데 그 굉장히 좋은 회사라거든. 네. 모 전자에다가 100% 납품해요. 근데 이 사장님이 그 납품업체 사장들 모임의 회장이었어. 그냥 회식 가서 술 먹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한마디 하시고 그냥 거래가 그냥 그 다음 달로 잘려버려가지고 매출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요? 그 위험하긴 해.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어떤 위험성을 좀 갖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보통 주식 투자하면서 화가 나지 않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있는 거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예전에 방산업체 안 돼요. 두세 군데입니다. 근데 이제 납품을 어떤 데에서 한다라는 게 거의 확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시연도 했고 그랬어요. 그런 소문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마지막 하루 지나고 나서 정치권의 영향력에 의해서 뒤바뀐 거예요. 납품업체가. 그래서 그냥 폭락을 받은 적이 있어.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기업은 어떤 그런 리스크를 다 안고는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김프로님 말씀 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요번에 이것에 대해서 어제 말들이 많았던 거는 이 상장하면서
그리고 보고서들이 그동안에 나왔는데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회사에서는 그러면 우리 SK 하이닉스로 어떻게 뭐 하는지 지금 좀 지연된 거다라는 뭐 이런 해명이나 뭐 이게 없나 보죠? 지금 기사상으로는 안 보이긴 하거든요. 예, 지금 뭐 전화도 안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화도 안 되고. 이제 지금 이제 그쪽 그쪽 업황이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나오겠죠. 근데 저는 뭐 아침에 이제 시황 요걸 얘기하면서 어제 상황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상황이 그래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반등을 줬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 보면 2,500포인트를 살짝 찍었다가 윗골이 이렇게 달았죠. 그래서 내리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뭐야? 뭐 지금 가다가 공매도 금지까지 조치까지 해놨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월봉을 보시면요. 이 월봉이 지금 이거 이 밑을 깨고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염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월봉 11월에 보면 3개월 하락 후에 이 옆에 있는 이번 11월의 양봉은 비교적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방에 대한 안정감은 다소 생겼다. 그 정도로 좀 시황을 좀 이해하시고 이번 주에 흐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시지만 그래도 흐름을 한번 오늘은 금요일이고 해서 흐름이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FMC 회의 종료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 둔화 중요성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수익률이 급락하고 달러인덱스 하락하면서 시장이 급등한 게 지난주였어요. 주요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지수 및 주요 종목이 하단 지지선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하단 지지는 확인했다. 요게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연준은 경기가 견조하고 고물가, 고금리 지속한다. 파월 의장이 어저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시장은 경기 둔화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가가 둔화되고 금리는 하지 않겠냐라는 걸 이제 팽팽하게 있는데 시장 시나리오가 더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견조하게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연준이 추가 금리 12월에 있지 않을 거고 만약에 있다면 1월로 되지 않을까라고 뒤처졌다는 얘기는 점차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긴축은 점차로 이제 고점에 와 있다라는 이제 컨센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주에 급등했고 이번 주에는 등락하면서 뭐 계속 올랐다고 말은 했지만 아까 제 차트 보여드렸듯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견조하게 왔다 갔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난주 급등 후에 숨고르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이 이제 진짜로 보겠죠. 그래서 그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정도가 이번 주의 시황이었고 다음 주에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메꾸리 시황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공매도 금리 조치가 돼서 그냥 한꺼번에 월요일에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물도 나오고 또 반대로 단기 급등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지수 인버스만 산 게 아니고요. 2차전지 인버스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요즘 뭐 개인들이요. 단기 거래를 하면서 그러면서 고점으로부터 매물 맞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거는 이건 이벤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쇼컵을 하는 거를 아주 급한 건 그날 했지만 앞으로 봐가면서 이거 순차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수급의 상황은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규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개인은 거래 없는 소형주 또는 단기 거래, 기관은 빈집 공략만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신고가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장비주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보시면 삼양식품, 한세실업, HDC 현대산업개발, 클리오, 액톨소프트 이게 52주 신고가 났거든요. 그럼 보시면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이게 많이 회자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식은 우리가 삼양식품 많이 했죠. 부회장님도 모시고 했죠. 삼양식품 좀 하고 그랬는데 보시면은 이게 다 달라요. 음식료, 식품에 있고
그리고 의류가 의류고 있고 있고. 산업개발 있고 화장품 있고 게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도체니 2차 전지니 막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지만은 시장의 자금들은 그 사이에서 다른 데 빈집이라든지 또는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런 데를 찾으면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 나고 있는 게 이번 주의 시황이고 사실 라면에 대해서는 저 정프로하고 김프로가 진짜 오래전부터 네. 특히 불닭볶음면에 대해서는 야 이거 글로벌 이거 장난 아니다. 예. 어?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실적 상사에서 얘네들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를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걸 보면은 한쪽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시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들은 수익이 나는 곳에 그러니까 흘러다니는 말이에요. 거죠. 주식이 우리나라 상장 주식이 뭐 몇천 개 되잖아요. 3, 4천 개 되죠. 근데 너무 세간에 회자되는 종목군들, 예를 들면 내가 반도체냐, 반도체가 이기냐, 뭐 2차 전지가 이기냐,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쫙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싼 주식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있긴. 네.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라는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요. 이런 거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1,500억, 2,000억인데 시총이 1,000억. 이런 주식들도 있고요. 그럼 그런 주식이 뭐 개판인 주식이냐 수익이 안 나고 그렇지도 않고 성장 가능성도 있고 이익도 나는데 근데 그런 주식이 있거든요. 벌써 정부는 웃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주식을 사잖아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남들은 저거 수익 난다라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도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왜 안 움직이나 봤더니 에? 이세한테 물려줘야 돼. 네, 회장님이 지금 76이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안 움직여요. 이제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거 하나 지금 있거든요, 제가.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아직 이제 왜 샀냐면 어. 그때 징징쇼 할 때 어떤 분이 나오셔갖고 이 회사 막 그 자산이랑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뭐 무슨 골프장 뭐 자금 얼마 하면 있으면 뭐해 회장님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예. 그 회장님이 지금 78인가 뭐 그러셔갖고 그 또 건강이 안 좋으시 자기가 직접 만나봤대 그 회장님을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제 귀가 살짝 열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78이 젊은 나이야. 그래서 골골백세라고 계속 되는 거야. 계속. 그 상태로 그 자식이 한 70 정도 돼서 양도해 줘. 그럼 그래도 투자자는 그때까지 계속 소갈이 하는 거야. 그 아드님도 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좀 다른 얘기를 좀 하셔서 그 부분 분명히 있긴 한데 시장에는 지금 어떻든 간에 시장의 주도주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주도 섹터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들은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을 해야지만 안전할 수도 있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쪽에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지금 말들이 많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자금들은 좀 다른 곳을 눈을 돌리고 있다 정도까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5일 날 10월 미국의 14일 날 CPI가 발표되고요. 15일 날 PPI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그나이트 행사, 기술 행사를 합니다. 14일부터 17일까지. 여기서 신기술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마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 그 아이들 수능 시험일이 있네요. 16일 날 목요일 날인데 10시에 그렇죠. 개장을 하고요. 1시간씩 순년합니다. 순년이라 하면 1시간씩 뒤로 늦춰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정상 방송하고요. 예. 9시부터 예. 10시까지 네. 저희가 특별 토론회를 만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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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토론회입니다. 네. 스페셜 디베이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똑같이 하고 그것만 딱 추가로 하고 오프닝 벨은 10시부터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좀 시간이 좀 바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있잖아요. 음. 이거 상장하거든요. 그럼 이제 요런 핵심 종목들을 상장하면은 또 막 수급이 막 바뀌잖아요. 이것도 좀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 진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 ECB 총재 유명한 분이죠. 이탈리아 총리도 하셨죠. 유로존 경기 올 연말에 경기 침체 오는 거 거의 확실하다. 다만 낮은 실업률을 볼 때 침체가 깊거나 불안정하지는 않겠지만 ECB의 가파른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확실하고 그리고 그 징후들은 내년 1분기, 2분기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요거를 3번, 4번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첫 차세대 원전 SMR 한참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 뉴스케일 발전사하고 UMPS하고 요 발전소 프로젝트 했는데 이거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이 이게 시간에서 30% 어떻게 끝난지 모르겠는데 약 5천만 달러 위약감을 내매도 불구하고 이거 불어나는 비용과 그리고 전력 소요자 미확보로 인해서 결국 무산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네 뉴스하고 그다음 뉴스 보세요. 어제 물론 우리 그 해상 풍력 관련 점은 어저께 좋았어요. 그런데 세계 최대 풍력 개발 업체인 오스테드가 뉴저지의 2개 해상 풍력 사업을 철수한다라는 볼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6% 폭락했다고 해요. 그리고 바텐폴이라는 데는 영국 북해 풍력단지 개발도 중단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원전 SMR도 무산된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불어나는 비용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해상풍력도 이거 해상풍력 7, 8년 걸리는데 사업비가 수조 원이에요. 그거 다 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자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비용 증가, 원자재 가격 인상, 임금 상승 이런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3번하고 4번하고 지금 드라기 총재 얘기하는 이 얘기들 전부 다 뭐냐면 이거 전부 다 긴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긴축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듯이 파월 의장이 여전히 우리는 더 긴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걱정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다. 내년은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계속 우리 김프로님 걱정 많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사업용 부동산 쪽도 결국은 다 이게 지금 긴축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금리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작용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걸 걱정을 하면서 연준 내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충돌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 요건 강화 이거 이제 완화 있잖아요. 이거 검토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시가 10억 이상에서 20억 플러스 알파 또는 50억 이상으로 하지 않을까. 이거는 분명히 수급적으로 호재성 재료일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저 재료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 군불이 좀 띄어지는 이유가 사실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하루 등폭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뭐 상한가 진정보다 만약의 경우 이제 그 오르기 직전 그 지수나 가격으로 회귀해 버리면 그때는 이제 수급이 굉장히 꼬여버리거든. 그죠? 그렇죠. 왜냐면요. 네. 그날 월요일 날 종목들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날 매수한 사람들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장기 투자자가 전혀 아니란 말이야. 네네. 나도 일종의 포모로 나도 이거 동참해야 되겠다고 들어온 분이 그분들 나가요 대부분. 예. 연말이란 특히 시즌상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 오히려 수급이 더 꼬여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부양의 조치들을 2탄, 3탄 준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런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그러시죠.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말씀 나눴고요. 또 주말 편히 보내시고 네. 네. 월요일에 뵐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